안녕하세요. 주식 농사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카카오하고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2년 3월 29일 화요일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제가 처음으로 찍는 게 아니고요, 세력존에서 몇 번 찍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방송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도 여기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역시나 보유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도 이 두 종목 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자, 이 사업 보고서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 사업 보고서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보고서에서 일단 사업의 내용을 좀 볼까 하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랫폼과 콘텐츠로 볼 수가 있겠다. 플랫폼이 지금 56%, 콘텐츠가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랫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주요 서비스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라고 불리죠.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카카오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컨텐츠 쪽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라고 봤을 때 컨텐츠 쪽에서는 게임, 그 다음에 뮤직,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스토리, 미디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플랫폼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런 부분도 보시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은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구나,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들어와서 여기 컨텐츠 쪽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 게임, 그 다음에 음악은 멜론, 그 다음에 스토리는 비코마, 카카오 맵톤, 카카오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카카오 TV와 그 다음에 영상 제작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2대 47 정도,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조금 땡겨 봤을 때, 자, 땡겨 봤을 때 25기, 그 다음에 6기, 7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매출액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매출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지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콘텐츠보다는 플랫폼 쪽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이 콘텐츠 쪽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웹툰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카카오 TV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가면 갈수록 볼만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보자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플랫폼이 있는데요. 광고, 성가형 광고로 비딩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다음 등의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전달하고 노출과 전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톡비즈와 포털비즈는 광고주들의 입찰 강도, 그리고 도달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범위, 타겟팅 정도와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스별 요구사항에 따라 그 가격이 매우 유동적으로 결정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이제 컨텐츠는 게임 부분이죠. 게임은 이제 따로 여기
카카오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게임을 제작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이 카카오 밑에는, 카카오 게임즈 외에도 카카오 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톡비즈에는 광고형과 거래형 상품, 요런 것들이 있고요. 포털비즈는 이제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 판매, 그 다음에 모바일 쪽에는 카카오티앱 택시, 블랙 대리주차 바이크,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페이 쪽에 결제, 송금, 청구서, 멤버십 통을 통해 가지고 트래픽을 기반으로 또 투자 서비스, 보험 펀드 등의 판매를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 플랫폼 신규 사업으로는 지금 카카오워크와 클라우드 서비스, 카카오 아이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은 또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뭐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되겠고,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카카오에 뭔가 오늘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네요. 자, 보시면은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대동그룹이 손잡고 배터리 교환용 전기 이륜차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오늘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돼 있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민수 조수영 대표 체제에서 남궁원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이제 공동이 아니라 이제 남경훈 씨가 이제 단독 대표로 치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요런 이야기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자사주 97,761주를 처분한다라고 합니다. 처분 대상 가격은 10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처분 예정 금액은 102억이다. 근데 요거 자사주기 때문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우려가 아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식수가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또 요런 것도 존재를 합니다. 신주 인승권, 그 다음에 전환 가액, 요런 게 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신주 인수권의 이제 가격이 9,359원으로 415원에서 뭐, 요렇게 조금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조정 후 이제 전환 행사 교환 가능 주식 수는 이제 345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조금 이슈로 나왔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이야기가 나왔구나 정도로 조금 봐주시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보시게 되면 우수 인재, 리텍션 강화, 리텐션 강화 및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성과 달성을 위해 가지고 여기 처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주식이 25,940주, 그리고 기타 주식이 여기 보시게 되면 1200만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200만이 맞네요. 1200만 정도. 이렇게 2.7%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장내 직접 취득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탁 계약 이런 거는 없고요. 기타 취득으로, 취득하겠다. 요런 것들, 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것들이 이제 주식의, 주가에다가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봐주시면은, 고려를 해주시면 또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구나라고 보시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 보시게 되면,
17만 3천원 이후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8만 4천원, 5천원까지 빠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가려고 하다가 살짝 눌렀죠. 살짝 눌렀는데 아마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행보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시게 되면은 바닥을 여기 한 번 정도밖에 하기는 못했어요. 한 번밖에 하기는 못하다 보니까 그냥 우상향으로 쭉 가고 있다. 근데 이것도 밑에 꼬리를 지금 달면서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밑에 살짝 누르고는 있지만 꼬리를 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빠질 우려는 크게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도 저는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회사들의 성장이 분명히 카카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보유 의견들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는 누구의 자회사다? 카카오의 자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카오의 자회사가 되겠는데요. 카카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은 현재는 오딘 요런 것들이 있고 작년에 이제 엘리용 요런 것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 그 다음에 우마무시베 프리티 더비라고 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더라. 그렇게 좀 봐주시면은 또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늘 뭐 이슈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상승이 되고 있죠. 약 5% 정도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대만에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올해 비욘드 코리아 일환으로 오딘 대만 출시에 주력해왔다. 지난 1월 타이베이 국제 게임쇼에 참여한 데 이어 지난말 비공개 테스트도 진행을 했다. 오딘은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제작된 모바일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MMORPG로서 지난해 2021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탄 카카오 게임즈의 핵심 지식 재산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딘이라고 하는 게임이 기대치가 굉장히 크구나. 그렇다 보니까 오늘 거래량도 160만 주 이상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역시도 거기에 맞게 상승이 지금 현재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카카오 게임즈 올해 작년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오보행 우려에 카카오 게임즈 부담이 해소되면서 목표 주가 10만 5천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기를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매수 의견 목표 주가 10만 5천원 상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00억 규모 전환사채 주식 전환 예상되지만 전날 7% 가까운 주가 하락으로 인해 부담이 해소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환사채가 있어요. 전환사채의 물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원래 전환사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환사채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주가 빠질 거다 예상돼 가지고 미리 선조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25일날 나왔던 기사다라고 봐주시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 전환사채 그러면 언제 나올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추가 상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추가 주식수 20만 주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상장이 되었고요. 10일 날은 상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상장이 있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무래도 여기 지금 공시로는 여기 확실하게 보여지진 않는데요. 그래도 아무튼 요 추가 상장이 된다라는 부분이 훨씬 남아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2,500억이나 되는 물량 때문에 요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이제 이미 한 차례 하락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월 24일 날 보시게 되면 6.9% 이렇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게 아마 전환사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아까 계속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또 2,500억 오브행 가능성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 낮다면서 주가 폭락 우려하는 주주들을 다독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카카오게임즈는 전환사채 5천억에 대해 50% 콜 옵션 행사 권한이 있고 이는 만기 직전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투자자가 일시에 청구해도 2,500억 원에 대해서만 전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오딘의 대만 출시와 우마무십의 출시 등 하반기 업사이드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에 전환 사채 청구가 어느 정도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환 사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도 아까 읽다가 제가 잠깐 다른 부분을 좀 찾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전환기간 시작 초기 대부분 물량이 한꺼번에 수익 실현을 위해 매출로 초래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월 말에 오딘 대만 이제 진출했죠. 그 다음에 우마무시베 프리티 더비 한국 론칭 일정 공개 예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투원 게임, 그 다음에 NFT 디지털 자산거래소,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사업 잠재력도 풍부해 향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가지고 가셔도 되겠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수급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아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집계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3일 연속 사고 있고요. 오늘은 기간의 매수도 조금은 들어오고 있다. 연기금에서 이틀 연속 사주고 있고요. 기타 법인, 오늘 투신, 보험 쪽에서도 일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수급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주가 미치는 고가 대비했을 때는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 그러면은 얼마까지 봐올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9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조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충분히 중장기로 투자해볼 만한 기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카카오게임즈가 혹시라도 조정을 받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11만원에 진짜 운이 없어서 잘못 샀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졌을 때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또는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어 놓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면 물량을 모아야 되는 종목이지
손절을 하고 나가야 되는, 손절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종목 자체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보유를 하시면 좋겠고요. 굳이 매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요런 종목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요 최근에는 굳이 호가창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요런 종목들은 오히려 본업에 충실하셔라라는 말씀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저의 무료 추천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월 7일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3월 7일 날 방송을 했는데요. APTC가 제가 추천주로 나갔죠. 이 종목 제가 얼마에 사라 했나요? 2만원 아래에서 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2만원을 넘기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 드렸고, 목표가 정확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25,000원에서 절반 매도의 의견까지 제가 드렸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많이 날려먹은 게 아닙니다. 20%의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25,000원 가기 전날에 25,000원 갈 것 같아서 25,000원의 절반 파셔라고 신호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절반은 또 가지고 가보자. 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3자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가지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APTC 반도체 식각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다. 또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APTC 지금도 소액건이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게 지금 오늘 3.8%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재 뭐 절반을 안 팔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미 14% 수익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일날 9일날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SD 바이오 센서를 가지고 왔죠. SD 바이오 센서, 요게 뭐 하는 회사냐? 진단키트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진단키트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데 가대 낙폭으로 저는 보거든요. 훨씬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진단키트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 대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대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마트24, 그 다음에 이마트24 맞죠? 그 다음에 GS25인가요? 여기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U라고 하는 편의점에서도 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CU와 그 다음에 GS25, 이마트24에도 들어간다라고 하니까요. 요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확진자의 수가 조금씩 준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검사하시는 분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요것도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뭐 정점 대비 좀 확진자의 수가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몇십만 명씩 걸리고 있다. 34만 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이대로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백신으로 코로나를 100%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들이고요. SD 바이오 센서 현재 약수익입니다. 0.48%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나간 게 이제 태용로직스인데 태용로직스는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버렸는데 뭐 그래도 갖고 가겠습니다. 요거도 8,600원 아래에서 사라고 했었고 현재 약수익권입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게, 자, SFA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이 아마 나갔을 겁니다. SFA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하고 있고요.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도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더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익권이죠. 5.12% 수익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조금 머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8,000원까지 갈 수 있다. 보유 의견드리고 굳이 매도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장기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로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 종목을 고르는 능력이 저보다 뛰어난 전문가 많이 없을 거라고 누구보다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저는 충분히 갈 거다. 우리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를 보고 투자를 해도 수익률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종목들은 전부 다 수익이고요. 대우건설만 현재 좀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대우건설이 오늘 3% 이상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더 이상 이제 신규 매수로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기존에 혹시라도 이 종목 갖고 계셨던 분들은 보유의 의견 드리고 손절가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전략을 얘기했었던 손절가를 꼭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10% 이하로 이렇게 맞춰드렸고요. 대우건설 하지만 지금 가격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대우건설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요. 대우건설 요거 잠깐 볼 건데요.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중흥그룹에 인수가 됐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또한 베트남 물류에도 지금 뛰어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나쁜 회사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프로지오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 있죠. 아파트 브랜드인 프로지오가 바로 이 대우건설 겁니다. 프로지오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프로지오라고 하는 아파트 정말 괜찮다. 정말 잘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저는 또 많이 봤습니다. 대우건설이 IM의 인베스트먼트와 코파 펀드를 또 조성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굉장히 괜찮은 회사고요. 현재 가격도 상당히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신규로 추가를 하지 않는 부분은요. 기존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추천이 또 나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번 정도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너무 목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종목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익 볼 거다라고 자신있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라크 교통부 장관 대표담하고도 면담을 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동대구요. 동대구 프로지오 불이 센터를 또 분양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우건설 계속해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까지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약 손실권, 약이 아니죠. 한 6% 정도 손실인데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비중을 많이 실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10% 이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 중에도 손실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손실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종목은요.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현재 수익권입니다. 역시나 수익권이고요. 13,500원짜리 정확하게 찍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사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7.9% 수익권이니까요. 이 부분도 괜찮다. 이 회사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이거 중장기로 갖고 가면 저는 2만원까지도 간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지겨워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좀 짧게 가져가시려고 하면 16,000원도 좋고 최소 16,000원 조금 더 보자 18,000원 장기로
제대로 보겠다 2만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들이고요. 자회사로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회사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산화 티타늄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또한 2차전지 폐배터리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도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화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보유 의견들이고 추가 상승도 가능하니까요. 끝까지 이 종목을 보고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사마 콘덴서 가지고 왔었죠. 사마 콘덴서는 55,0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1.77% 수익권입니다. 요 구간 저는 바닥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가봅시다.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게 단점이지만 거래량만 한번 제대로 터져준다라고 하면 이런 긴 장대 양봉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81,800원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다.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MLCC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요 회사는 테슬라에 들어갑니다. 테슬라. 경쟁사로는 현재 삼성전기라고 하는 기업이 존재하더라.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들이고요. 수익이 조금 더 커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뜸을 조금만 더 들여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위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 바로 하신이라고 하는 종목이죠. 역시나 이 종목은 이제 전기차 부품을 생산합니다. 부품을 생산하는데 미국의 루시드라고 하는 업체에 들어갑니다. 자, 하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수익률이 8.67%, 8%가 지금 넘었다. 장중에 10%까지 갔었거든, 10% 넘게 갔었거든요. 갔다가 조금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유 의견들이고요. 밀려도 괜찮다. 지금의 미치는 고가 대비했을 때 조정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4분기에 자동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좋아질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정말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종목이 아마 LG 디스플레이를 아마 제가 가지고 왔을 거예요. 제가 날짜가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요. 금액하고 수익률을 확실하게 맞으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제가 19,500원짜리에서 사보자라고 이야기해 드렸고 현재 수익권입니다. OLED의 대장이다라고 설명까지 해 드렸죠. 현재 4.89% 수익이니까요. 역시나 보유 의견들이고 굳이 매도를 할 이유가 없다. 수익권인데 못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조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LED 대장으로서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려야 될 종목은 코스맥스가 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현재 수익권입니다. 수익권이고요. 제가 79,300원 이하에서 사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뭐 2.26%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대형주고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빨리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못 가지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고요. 중국에서 자사 제품을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조금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실적은 반면에 오히려 좋았습니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우려로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가격도 개인적으로는 현재 가격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싸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현재 수익권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가지고 온 게 이지트로닉스라고 하는 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트로닉스, 제가 설명드렸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가 대비했을 때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추천 매수가는 17,100원 정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1.6% 정도, 손실인데요. 약 손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가지고 가보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슈팅이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조정도 꽤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부품, 그 다음에 5G 관련해가지고 5G 관련 안테나 부품 같은 거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종목으로 생각이 되어서 올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한번 가지고 와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가지고 온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하는 종목 가지고 왔죠. 현재 역시나 수익권입니다. 1.3% 정도 수익권이고요. 9만원 아래에서 사보자라는 이야기 해드렸다. 그렇게 또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종목이요.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스튜디오 드래곤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라고 하면 드라마 제작업체입니다. 드라마 제작업체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이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얘는 이제 IP라고 하죠. 판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TVN, 특히나 TVN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드라마 대다수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CJ ENM이 대주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티빙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드라마들이 거기서 이제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올해 미디어 쪽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게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립 공정을 하는 엠플러스를 좀 가지고 왔어요. 엠플러스가 손실이 조금 있네요. 한 6% 정도 손실이 좀 되는데 이 6%로 잡히는 이유가 제가 훨씬 매수가를 굉장히 높게 잡아드려서 그런 거지 실제로 방송했을 당시에 샀다라고 하면 뭐 지금 한 3% 정도? 요 정도 아마 손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M+ 같은 경우에는 없으시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긴 하지만 제가 전략을 드렸을 때 훨씬 아래 가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21,000원 되면 추가 매수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 자리 2만원 이탈 시 손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요 자리 2만원에서 이전에 바닥을 한번 하긴 했거든요. 혹시나 2만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2만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지고 갔을 때 요런 조금 요런 패턴 W였죠. W라고 하죠. W라고 하는 요런 정도 만들어 놓고 갈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수주를 2건이나 했죠. 1000억짜리를 2건이나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가 위치는 제가 좋아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간 게요. NS라고 하는 종목이 나갔습니다. NS라고 하는 종목이 나간데요. 제가 이거 1200원 이하에서 사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설명을 드리자마자 오늘 또 3% 이렇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NS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조립 공정을 합니다. 자, 파우치형이고요. 파우치형은 현재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3월달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800억 규모 800억이 넘는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현재 수익권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드리고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S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가지고 왔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유니캐스트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합니다. D램, SRAM,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비메모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스템과 그 다음에 기타, 개별 소재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사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여기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기 산업 요렇게 요 부분에도 반도체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및 ADAS 인공지능 기반 머신 러닝 요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한 여기 보시면 스마트 가전 여러 부분에 대해서 또 특허가 있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요 회사가 하고 있는 거 같이 좀 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IC, 기타 전기, 영상 관련 부품, ADAS 솔루션, 그 다음에 영업, 기술 수수료인데 대부분이 이 반도체,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니까요. 요 유니캐스트 정말 괜찮은 회사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 IC, 기타 전기, 영상 관련 부품 해가지고 지금 수출도 조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수, 지금은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전기에 비해 가지고 확실히 합계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눈에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특성상 신제품 출시로 인한 경쟁력 상실, 경쟁 제품의 가격이나 등으로 시장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장기간에 공급을 계약하는 수주 발생은 미비하고 고객사 요청이 생길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단가를 확정하고 즉시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현재 장기 매출이 계약 체결된 수주 현황은 없습니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회사 여기 사업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보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 위에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굉장히 전기차 특히나 이 전기차 쪽에 쓰이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가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정보통신 기기 산업 이런 사업들 하고 있고 자동차 인공지능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겠다. 또한 스마트 가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캐스트 가지고 가볼만 해서 제가 추천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로 유니캐스트 자회사 드림텍이라고 있습니다. 드림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림텍의 자회사가 나무가라고 하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유니캐스트는 드림텍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최대 주주가 유니캐스트 그리고 일부 나무가의 지분도 가지고 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삼형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드림텍이 어제 올랐고 또한 나무가 역시 어제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들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니캐스트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면 아직 못 간 종목인 유니캐스트를 한번 사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내일 시초가 매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안 빠질 것 같아요. 요 정도 하겠습니다. 11,450원 두 호가 정도 밀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천 매수가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요 종목에 대해서 비중 10%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짧게 13,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13,000원 정도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저는 9,000원 9,000원 이렇게 9,000원 아니죠? 한 9,500원으로 바꿀게요. 너무 기니까 9,500원. 근데 9,500원 내려갈 가능성 굉장히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나나의 장기로 가져가겠다. 장기 목표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여기, 15,000원. 정말로 이 종목, 장기로 갖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15,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캐스트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45억인데 작년에 비해서 174%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당기순이익도 194% 증가해서 603억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AI 영상 간제 플랫폼 개발 완료해가지고 이제 내년 초에 오픈 뭐 요런 이야기까지 또 나오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사업 순항한다. SK증권에서 작년에 이제 5월달에 요런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 보고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영업이익 상당히 많이 나왔죠. 당기순이익도 많이 나왔다라는 거 눈에 들어옵니다. 603억, 245억 이렇게 돼 있고 적정이고요. 문제가 있는 기업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지분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주 굉장히 유동주식이 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저건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와봤다라고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주 유니캐스트가 나갔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